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색채 심리에 이어서 우리 색채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마케팅 파트는요, 기사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오죠. 기사에서는 한 4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산업기사에서는 1문제 내지 한 2문제, 많으면 3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파트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색채 마케팅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디자이너라면 좀 공부를 해둬야 할 부분입니다. 색채 마케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파트에서 뭘 공부하는 거냐 그러면은 마케팅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마케팅은 무엇이냐 그러면 돈 버는 방법이죠. 돈 버는 방법,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 그것에 관련한 모든 행위를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해요. 시계에서 그렇고요. 앞에 이제 플러스 뭐라고 붙이면 색채 마케팅이라는 말을 붙이면 아주 쉽게 생각해서 색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색채 부분보다는 요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케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는데, 복잡할 거 없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자, 마케팅은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죠, 기업. 기업이라든가 또는 또 생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이나 생산자가, 자, 기업에 상대되는 사람이 어디죠? 기업이 시장, 생산자의 상대되는 대상은 소비자죠, 그죠? 자, 기업과 생산자가 시장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원하는, 그래서 우리 니즈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니즈, 욕구 그러죠?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가 중요해요, 알아서. 그냥 무조건 기업 생산자가 만들어가지고 소비자에게 제공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사나요? 아니요, 사지 않습니다.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어떤 제품이나 무엇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과 소비자는 필요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기업에게 무엇을 줍니까? 돈을 주겠죠.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대가를 주겠죠. 그래서 기업과 생산자는 이윤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 추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 돼요. 그냥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기업과 생산자가 제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그 안에 일련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우리 뭐라고 한다? 마케팅이라고 한다. 그래서 미국 마케팅협회 AMA라는 곳에서도 마찬가지, 개인이나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가격 결정 및 아이디어 개발, 제품 서비스 등을 결정하여 촉진, 유통하여 실천하는 과정이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니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케팅 파트에서 공부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공부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장과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니즈죠, 니즈를 아는 것입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죠,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조사합니까? 시장 조사, 또 소비자 조사, 이렇게 조사 기법에 대해서 알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가장 핵심은 니즈, 욕구예요, 욕구. 무엇을 아는가, 그리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아서 그 수에 맞도록 제품을 제공하고 교환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다시 욕구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뭐 하는 거죠? 순환한다. 뭐 한다? 순환한다. 순환하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더욱더 그 마케팅 기법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하겠죠. 자, 고전 마케팅은 아주 옛날 마케팅, 그러니까 최초의 마케팅은 소비자 중심이 아니었어요. 생산자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공장제라는 게 실시가 됐어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품이 막 남아 돌죠, 그죠? 예. 그런데 이때는 이제 처음 우리 시장 자체도 이렇게 니즈가 많지 않았어요. 그냥 막 구입을 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돈을 버는 거예요, 기업이. 그러니까 또 경쟁 업체들이 또 많아지게 되고 생산이 또 많이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재고, 남는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손해를 보니까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동자를 자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노동자를 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노동자들도 잠재적인 그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또 소비가 줄어요. 자, 소비가 주니까 또 재고가 또 쌓여요.
이게 계속 반복돼 가지고 생긴 게 뭐죠? 미국에서 일어난 경제 대공황이죠. 미국에서의 경제 대공황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대공황이라는 것은 뭐야? 그냥 멘붕 왔다는 얘기예요. 멘붕. 분명히 시장에는 물건도 많고 돈도 많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런 거야, 이건? 이것은 어떤 시스템 문제인 거야. 시스템의 문제. 뭔가 전략적이지 않고 기획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고전 마케팅은 기본적인 대량 생산이라든가 또 누구 중심? 기업 중심이었다면은 현대로 넘어오면서 현재는 누구 중심? 소비자 중심, 시장 중심의 시장으로 마케팅이 변하고 있다. 아셨습니까? 자, 그 이야기가 이제 마케팅에 관련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외에 색채 마케팅 외에도 마케팅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교재에 보면 뭐 그린 마케팅이다. 자, 색채 그린 마케팅이다. 그러면은 그린 마케팅은 이제 기본적인 친환경, 친자연 환경, 결국 건강이죠. 인간의 어떤 친환경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돈 벌어먹는 방법. 그게 그린 마케팅이에요. 인터넷 마케팅이다. 무엇을 가지고? 자,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었죠. 과거에는 신문, 잡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광고를 하고 또 촉진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 플러스 이제 또 모바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이제 광고가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마케팅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하게 되어지고 있고 차별화 마케팅이다라는 건 말 그대로 차별화하는 거예요. 창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있는데 너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똑같은 의자인데 뭐 듀오백 같은 거는 어때요? 좀 차이를 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차별화하는 마케팅. 그다음 스토리텔링, 감동을 주는 이야기식의 마케팅. 그 다음에 감성 마케팅. 무엇을 자극한다? 감성을 자극한다. 뭐 요즘에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그 감성이 말말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코바이 같은 것도 보면 정 그래가지고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을 하죠. 그죠? 또 표적 마케팅. 그러면 어떤 시장, 표적 시장을 정해서 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자, 그냥 앞에다 뭘 붙이면 돼요. 그리고 뒤에 마케팅 붙이면 됩니다. 뭐 이런 거야,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케팅의 정의.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마케팅의 정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자, 마케팅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4P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4P. 마케팅 믹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기도 한다고요? 마케팅, 뭐라고 한다? 믹스, 4P라고 하는 이유는 네 가지 요소가 다 P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은 첫 번째, 두 번째, 유, 세 번째, 촉, 네 번째, 가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제휴촉가. 뭐 같아요, 좀? 욕 같죠, 그죠? 제휴촉가. 그래서 제는 제품, 유는 유통, 촉은 뭐에 촉진, 가는 가격 이렇게 암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어로 네 개의 P자로 시작된다고 했었죠, 그죠? 이건 뭐예요?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프라이스. 유통은 다른 말로는 장소라는 얘기를 하는데 마케팅 믹스는 뭐냐 그러면 우리 마케팅 할 때 여러분들이 꼭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요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제품이 어떤지를 고려해야 되고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프로모션, 촉진, 쉽게 얘기하면 광고죠. 얼마큼 촉진이 가능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얼마의 가격이 있는가를 믹싱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 예, 이게 바로 마케팅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요인입니다. 우리가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습니까? 소비자와 시장이 원하는 니즈 그랬죠, 니즈. 거기서의 제품과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했었죠, 그죠? 이 제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품이 좋으면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도 사람들이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그러니까 잘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 유통망이 없으면 또 판매를 잘 못합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가격이 거기에 맞지 않게 너무 비싸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 믹스 4P를 물어보는 시험. 이거는 좀 좀 기초죠. 기본.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니까 외워두세요. 4P 마케팅 믹스 제휴촉가 이렇게 외우시고 영어로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플라이스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이 제품의 수명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주기?
제품의 수명주기. 우리 인간도요, 태어나서 나이 먹고 어떻게 해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늙고 해서 병들어 죽어가듯이 제품도 그런 수명주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려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도 제품인가? 자, 우리는 제품이 아니죠. 자, 인간의 어떤 수명주기와 좀 비슷해요. 자, 그래서 총 5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또 3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4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일단 선생님은 5개의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는 도입기입니다. 무슨 기? 도입기. 예, 처음에 이제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 제품이 어떻게 돼요? 성장하게 되죠. 자, 성장기. 그 다음에 성장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경쟁하는 경쟁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경쟁기를 지나서 성숙기에 들어오게 되고 성숙기를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쇠퇴기가 되면서 쇠퇴기에는 이제 살아남을 제품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요 도입기, 성장기 요 시점에 들어와서 성숙기 들어가기 직전에 넘기는 거죠. 예, 요 정도에서 자기 시작을 해서 요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는 사람들이 돈을 받는데 돈 못 버는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요때 샀다가 요때 팔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사실은 뭘 잘해야 되느냐?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고 뭔가를 잘하는 것은 그건 제품이고요. 실제 연예인들도 보면 연예인들이 잘나고 이쁘고 멋져서 뜨는 경우보다는 그 기획사가 얼마큼 마케팅을 잘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입니까? 얼마든지 자기를 PR할 수 있고 촉진할 수 있고 이거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림만 잘 그려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노래만 잘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케팅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 그러면 마케팅을 잘해야 됩니다. 마케팅. 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선생님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하겠는데 지금도 선생님이 이제 인터넷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럼 요 각각의 단계를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도입기, 성장기, 경쟁기, 성숙기, 쇠퇴기. 성숙기가 최고의 정점을 찍다가 이제 수입이 떨어지는 단계고요. 쇠퇴기는 거의 망하는 단계. 그 다음에 가장 경쟁이 심한 단계가 성장기와 경쟁기인데 만약에 경쟁기를 생략했다 그러면 성장기고 성장기를 생략했으면 경쟁기가 되겠습니다. 이 둘 중에는 누가 더? 경쟁기가 좀 더 어떻다? 상당히 경쟁이 심한 상태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의 수명주기도 이걸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돈 벌려면 이 제품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마케팅 믹스, 그 다음 유통이라는 것은 판매할 수 있는 곳이죠. 그죠? 판매할 수 있는 곳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롯데마트니, 이런 이마트니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이 직접 유통망까지 다 만들어 놓고 물건이 들어오면 한 번에 쫙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유통에 관련한 것도 중요하고. 자, 프로모션. 이거는 이제 뭐랑 상당히 관계 있어요? 광고죠. 선생님도 이제 가만히 나는 너무 강의를 잘하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니죠. 요즘 이 광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이제 막 이렇게 광고하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냥 우리 학생들이 해주길 바래서 저는 가만히 있는데 강의 듣고 좀 좋으면 좀 블로그에 선생님 많이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아주 민감해요, 우리가요. 그래서 가격을 너무 비싸도 문제고 너무 싸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최선의 가장 조화와 그 다음에 균형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 마케팅 믹스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기사나 산업기사에. 자, 이렇게 했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마케팅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왜 마케팅을 해야 되는가? 마케팅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좋은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쉽게 얘기하면요. 마케팅을 하게 되면 뭐가 올라간다? 효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효율. 뭐가 올라간다? 효율이 올라간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돈과 같은 시간을 투자한 대비 이거에 대비 수익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효율적인 공부해라 라는 게 뭐죠? 똑같은 1시간을 공부하는데 어떤 친구는 80점 맞고 어떤 친구는 50점 맞는 건 뭐예요? 어떤 효율의 문제거든요. 효율을 높이려면 상당히 어떨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전략적이어야 돼. 전략적. 근데 이 마케팅은 상당히 전략적이다. 뭐다? 전략적이다. 이제 요 전략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좀 이제 이야기는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 마케팅을 하게 되면 효율이 올라갑니다. 뭐가 올라간다? 효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효율이 올라가느냐? 첫 번째, 방향 제시의 기준. 방향 제시의 기준. 뭐라고요? 방향 제시. 그러니까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계획과 기획의 개념이거든요. 계획이라는 것은 뭐냐? 계획은 목표예요, 목표. 멀리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여러분들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뭐 했어요? 시험을 보겠다라는 계획. 그래서 그것을 위한 사전에 준비하는 거. 자, 내가 여행을 가야지, 제주도 여행 가야지 하는 거 뭐예요? 계획.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기획.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나 그냥 그날 막 가버리면 시간과 돈이 준비한 것보다 더 들어요. 뭐가 떨어져요? 효율이 떨어져요. 아셨습니까? 목표 제시라는 것은 바로 계획이라는 거거든요. 마케팅도 하나의 어떠한 그 계획 행위이기 때문에 계획, 방향 제시의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고지의 기능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고지의 기능, 고지하다라는 것은 알린다라는 얘기, 알린다는 거. 예? 이유, 왜 그런지를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고지의 기능. 그 다음에 전략적 도구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략이라는 말은 자, 우리가 기획의 개념, 기획하다라는 말 자체가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개인적인 개념에서는 꿈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 또 기업에서는 경영 또는 마케팅 그러고요. 공공기관에서 뭐라 그래요? 정책 그럽니다. 군대에서는 어떤 말을 쓰죠? 이제 전쟁이 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어떻게 기획을 해서 효율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미리 준비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전략. 전략적 관리 도구다. 그러니까 뭐하라는 얘기가 아주 신중하게 준비할 수 있는 미리 예측도 가능한 그러한 거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행 자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자, 마케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니즈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다더라. 그러니까 이만큼 비용이 필요합니다라는 근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효율적, 뭐 할 수 있다? 배분할 수 있다.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효율. 자, 그 다음에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 자, 우리가요, 어떤 것을 마케팅하고 기획하고 전략하는 것은 여행 갈 때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그게 뭐 100%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준비하더라도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문제를 줄이는데 어때요? 목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으로 인원을 뭐 할 수 있어요?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케팅에 있어서의 기능 바로 요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앞에다 색채 마케팅이라고 붙이고 있는데 색채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그런데 어떤 걸 이용해서 색을 가지고 하는 마케팅, 색채를 가지고 하는 마케팅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마케팅이 무엇이냐? 그 다음, 마케팅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인, 그러니까 마케팅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인이 뭐다? 4P, 제휴초과가 있고, 그러면 그 마케팅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런 것이죠. 그러면 요 세 가지를 통해 보니까 마케팅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이거는 마케팅은 무엇과 상당히 관련돼 있다? 돈과 시간과 상당히 관련돼 있고, 효율이라는 것과 상당히 관련돼 있고, 이거는 기획 개념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마케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과 생산자가 누가 소비자. 그 다음에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뭐예요? 니즈죠, 니즈. 니즈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자, 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뭘 좋아하는지 또는 그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면 이것저것 다 준비를 해야 되지만 저 사람이 무엇을 아는 거 알면 그것만 준비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공부, 컬러리스트 왜 공부하니? 뭐 학점은행제 하려고요. 왜? 편입하려고. 왜? 뭐 좋은 대학교 가려고요. 그래서 왜? 결국 뭐 취업하려고요. 그럼 어떤 데 취업하려고? 아직 몰라요. 이런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 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행 가려고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저것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산에 가는 거, 바다에 가는 거, 들에 가는 거, 계곡에 가는 그런 거 다 준비해야 되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효율은 떨어지고 지치잖아요. 근데 저는 바다로 놀러 갈 겁니다 라고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뭐만 준비하면 돼? 바다에 갈 것만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그만큼 뭐가 올라간다? 효율도 올라가고, 효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결과도 어때요? 상당히 내가 투자 대비 더 많은 결과 얻을 수 있다는 거. 이순신 장군님도 보세요. 되게 전략가였잖아요. 그죠? 상당히 전략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잘 아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 조사했고, 또 그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13대 133이라는 맞짱 뜨셔서 이기셨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창의라고 하거든요. 창의적인데 이거는 어떤 효율이 너무 많아져 버렸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혁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또 나중에 뒷부분에 선생님이 또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소비자를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조사. 뭘 한다? 소비자를 조사를 해보자. 자, 그 전에 이 소비자들의 어떤 욕망. 자, 욕구라고 해요. 욕망 모델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욕망은 약간 욕구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욕망은 약간 이 욕심이 많이 담긴 거고, 욕구는 뭐를 필요로 하는 거죠. 욕구는 나쁜 게 아니야. 우리 인간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합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재미없는 선생님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거야. 욕구가 없으면 살 맛이 안 나요. 예.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요 소비자 니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이 욕망 모델을 하나 만들었어요. 물론 이 욕구, 이 니즈에 대한 부분은 이 매슬로우만 한 게 아니고요. 다양한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어떠한 욕망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매슬로우의 욕망 모델, 욕구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피라미드로 5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 생리적 욕구, 생물학적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리적 욕구, 무슨 욕구? 생리적 욕구. 이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예요. 우리 인간에 뭐가 있습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거겠죠, 그죠? 우리 인간은 반드시 먹고, 자고, 입고, 교육받고,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이 돼야 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일 밥을 뭘 먹어야 되는가조차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선생님 강의 듣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이 강한 욕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대한 마케팅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면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배가 불렀던 게 어제는 부르고 오늘은 곪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가 불러지고 또 생활을 그대로 어떻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 생활 보존 욕구가 생기게 되죠. 자, 뭐가 생긴다? 생활에 대한 보존 욕구. 자, 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하면 살만해지면 이제는 자기가 어떤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수용 욕구가 생깁니다. 사회적 수용 욕구. 자, 사회라는 게 뭐죠? 어떤 정해진 공간 안에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곳을 사회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사회 속에 자기가 먹고 살만해지면 이제 사회적 욕구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뭐예요? 존경받고 싶어하는 존경, 취득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같은 거에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이제 살만하면 이제 존경, 취득 욕구까지 올라가고 이러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먹는 것도 해결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하면 그때부터는 행복할까요? 사실은 부자가 행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나 저 같은 거지는 몰디브 한 달만 보내줄 테니까 하면은 되게 막 행복해 할 거예요. 그죠? 우울증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몰디브를 한 10번 막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그런다면 이제 몰디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때 1,000원만 줘도 행복해 했는데 이제 10,000원 줘야 조금 고마워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계속 니즈는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이것저것 다 가져놓으면 그때는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가 자기 실현, 그러니까
행복은 내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본다는 건 사실 당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시각 장애인들한테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한테 100억을 줄까? 볼 수 있게 해줄까? 그러면 그분들은 뭘 선택할까요? 100억이요? 에이구, 아닙니다. 본다고 할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이미 당연히 보니까 이게 행복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누군가에게는 100억의 가치짜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이렇듯 스스로가 내가 이러한 100억의 가치를 갖고 있구나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자족하고 하는 자기 실현을 해야 되거든요. 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런 식의 욕망 모델을 만들어서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소비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자, 연애를 잘하고 하려면 그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사실 디자인의 시작은 그러니까 나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에서 누구로? 남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남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쉬워요. 나의 생각 위주에서 남의 생각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비자들의 욕망 모델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IDMA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건데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단계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죠. AIDMA 이것도 다 뭐예요? 그 순서예요, 순서. 어떤 순서? 구매하는 순서고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다. attention, A죠, attention. 자, 이쪽 보세요. 보는 거예요. 주의하는 거, 주의를 끄는 거예요. 인지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보죠. 이거 봐라, 이거 그려진다. 어떻게 해요? interesting.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desire, 뭐에 욕망이 생기죠. 이거를 나도 사고 싶다. 또는 나도 훔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야. memory,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되고요. action, 뭐 하는 거죠? 훔치거나 돈 주고 사시는 거죠. 그래서 AIDMA가 우리 소비자들이 어떻게 해요? 구매하는 구매 과정이다. 소비자 구매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attention. 먼저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어야 되고, 자, 눈길만 끌어선 되나요? 아니죠. 흥미를 제공해야 되죠. 근데 그 흥미라는 것은 내가 멋있어서의 흥미를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소비자들을 잘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어떻다? 중요하다. 자,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한 구매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AISAS라고 하죠. AISAS. AI는 똑같아요. attention, interesting. 근데 이제 S는 뭐야? 욕망이 아니라 검색하는 거예요. search. 그리고 action. 뭐예요? 구매하고 S는 공유하는 겁니다. share, 공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정보를 공유하죠. 그죠? 한번 찍히면 끝이야. 그래서 자, 부탁 있습니다. 선생님 강의도 좀 많이 공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 지금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기 마케팅에 대한 정의고요. 여기는 이제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까요? 포지셔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포지셔닝. 포지셔닝 한다라는 건 위치죠, 위치.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기억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얼마큼 기억되는가, 그게 바로 포지셔닝이고 마케팅의 목표 중에 하나죠. 그죠? 자, 포지셔닝이라는 게 무서운 게 우리 사람들은요, 뭔가 처음 접하거나 처음 아는 것을 뭐 하지 않아요? 경계하죠. 그리고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 풀몬 두부 사실래요? 아니면 무슨 스마일 두부 사실래요? 풀몬 산다 그러잖아요. 풀몬이 대단합니까? 아니요. 뭔가 접하고 뭔가 한 번이라도 봤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기억이 있는 것을 구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포지셔닝, 기억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포지셔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은 또 구매도 하더라. 구매까지 연결된 확률이. 그래서 포지셔닝은 이제 촉진이죠. 광고예요, 광고. 이런 광고를 통해서 프로모션 이런 것을 통해서 포지셔닝 시키는데 상당히 목적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소비자들 있죠, 소비자들. 이 소비자들의 어떠한 그 변화, 소비자들이 어떻게 현대에는 어떻게 소비자들이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 돼요. 자, 과거의 소비자와 현재의 소비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소비자에 비해서 현대 소비자들은 상당히 수명이 어떻게 해요? 많이 늘었어요. 그죠? 수명이 늘게 됐죠.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이제 55세인가요? 그 정도면 정년 퇴직이 돼 있고, 사실 과거에는 60살도 못 살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뭐죠? 그 60살까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요즘 평균이 90살까지 갔기 때문에 과거에 생각했던 삶보다 훨씬 어떻게 30년을 더 살아야 되거든요. 좋은 건지, 이게 돈 많으면 좋은 거지만. 그러니까 수명이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니즈나 이런 것들도 좀 바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남자 위주의 사회에서 이제 어때요? 여성들의 어떠한 그런 역할이라든가 여성들의 어떤 사회 참여기회가 옛날보다 어때 많이 확대되어졌다는 거. 그리고 여가 시간도 어때 많이 옛날에 비해서 많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소득이나 수입이 예전에 비해서도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올랐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실제 오프라인 구매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구매 등이 많아졌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최근 소비자들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케팅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과거에는 생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혼자 찍어가지고 이거 저 혼자 다 아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뭐 쉬운 건 아니다 이거죠. 자, 이런 것들 뭐 사실은 이게 뭐 암기해야 할 문제는 아니야.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 과거에 시장 생산자 위주에서 이제 소비자 위주로 넘어가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소비자 위주의 소비자들의 중심이 되는 이러한 그런 시장이 된 것은 이 소비자 운동에 의한 것들이다. 교재본 나와 있는데 일단 뭐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소비자들의 특징이라든가 구매 단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사 기법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뭐라고요? 소비자와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니즈를 아는 거거든요. 그 니즈를 아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사해야 돼요. 그럼 조사 기법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부분은요, 양에 비해서 출제되는 그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그 어떤 기획이라든가 또는 돈 버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암기 과목으로 암기하듯이 하지 마시고 잘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